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김대현 양 얘기를 하면서 잠깐 장난처럼 얘기했던 친족상도례 관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이게 무슨 연애 방송인지 법조 방송인지. 친족상도례는 그 뭐 강도죄, 손대죄 이런 걸 제외한 친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면서 그때 도입된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족 사이의 일까지는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당시에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때는 당연히 대가족 시대였었고 지금은 핵가족이 기본에 핵가족도 기본이라고 하지만 1인 가족도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정말 그 1953년하고는 대한민국의 가족의 이런 부분에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친족 상도례도 이제는 이런 규정을 폐지하고 좀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졌었고, 결국 이제 지난 6월 27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친족 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328조 1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연말까지는 새로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거고, 그 전까지도 이제 우선은 이제 친족 상도례는 사라지는 걸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쉽지 않은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 막 돈 문제로 얽히고 한 문제 하는 걸 그걸 처벌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걸 정말 처벌하고 싶어서 뭐 못하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돈 문제로 얽힌 좀 불행한 일부 가정에서만 그래 뭐 이해하겠지만 일반적인 가족들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어서 예로 많이 이제 거론됐던 게 박수홍, 박세리의 사례였었죠. 이런 부분을 한번 친구 상도례를 설명하면서 연예계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왜냐면 연예인들 가운데 가족들 돈 문제로 마음고생한 사람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서울 서부지법에서 박수홍 씨 그리고 박수홍 씨 친형이랑 아버지 뭐 그리고 또 형수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대질 신문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날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박수홍 아버지가 박수홍에게 폭행, 폭언, 협박을 가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그런 걸 막아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 참고인을 불렀으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박수홍 씨가 과업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죠. 그래서 대질신문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부분도 하나 있었는데, 그 약간 그 가려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날 박수홍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박수홍 개인 재산이나 통장들은 모두 내가 관리했다. 출금도 내가 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속 대표였던 친형이 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한 거다. 개인 자금 관리는. 근데 물어봤겠죠. 아니 그럼 뭐 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가 뭐냐, 비밀번호 아니야? 그랬더니 그런 건 모른다. 내가 했다. 그래서 왜 저런 발언을 할까 싶지만 법조계에서는 아, 친족 상도례를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친족 상도례는 모든 가족은 아니고 우선 직계혈족, 배우자, 그다음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 다 그 가족이긴 하지만 형은 해당이 안 되고 아버지만 해당이 돼요. 왜냐면 그 형제나 자매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이 사는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되는데, 친형과 박수홍은 같이 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고, 아버지는 직계 혈족이에요. 동거를 하건 안 하건 무조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혐의를 지금 이제 그 큰형과 형수가 받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얘기하는 순간, 만약에 그 박수홍의 개인 재산이나 뭐 통장에 있는 돈 뭐 이런 게 사라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요. 아버지는 친족상대 적용 대상이니까. 그래서 아, 이걸 노리고 그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더 큰 거는 법인 자금이었거든요. 근데 친족 상도례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법인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법인 관련된 거는 아버지가 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홍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박수홍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게 그 당시 법조계의 가장 대체적인 시각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6월 27일로 친족 상도례가 폐지됐죠. 그러면 지금 2심이 한참 진행 중인데 2심에서 아버지 처벌을 받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형법 제1조 1항을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박송 개인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 개인자금을 뭐 쓰거나 한 그런 행위가 벌어졌을 당시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뭐 2심이 아니라 대법원을 가도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27일 이후에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뭐 아버지건 누구건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안 되고 처벌을 받는데, 그 전에 벌어진 일들은 적용이 여전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송 사건 같은 경우에는 2심에 가도 지금과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시점상 6월 27일 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예 원래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박세리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아버지 박준천 씨에 대해서 사문조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뭐 이런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였는데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누굴까요? 박세리죠. 그렇지만 박세리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재단이 그 고소를 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가족, 친족 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재단과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사문서 위조랑 위조 사문서 행사 이 두 가지 혐의는 또 가족 간 재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이 혐의 자체도 친족 상도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박준철 씨는 이 사안과는 관계가 없는 사안인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좀 계속 그 아버지 채무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뭐 아버지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 자체는 가족 간의 재산 범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박세리가 이렇게 밝혔어요. 그 가족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용히 해결했지만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섰다. 앞으로 어떤 채무 문제가 들어와도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는 뭐냐면 6월 27일 이후에는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건 도의적으로 가족끼리 하는 문제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아버지가 뭐 개인 재산을 뭐 가져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 박세리는 이 친족 상대하고는 무관하게 더 이상 아버지 채무를 이제 갚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연예인 가족이 채무 문제 불거지면 연예인한테 막 압박이 들어와요. 당신 뭐 가족 누가 당신 얘기하면서 뭐 돈을 빌려갔다. 근데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난 더 이상 해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누가 뭐 너 너네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런 얘기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정리하자면 박송 사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도례가 없어지는 게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게 6월 27일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이 향후에 벌어지면 그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이 되겠죠. 박세리 씨 사례는 아예 뭐 무관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연예계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떤 특히 비투 당시 굉장히 문제 많이 불거졌는데 영향이 많이 있을까요? 이제 다 끝난 사안이라 그렇죠. 다 6월 27일 전의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 비투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 내지는 이제 그 제3자가 누군가가 채무자가 뭐 어머니나 아버지 뭐 가족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대신 갚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걸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친족 상대와는 관계가 없고 박송 씨 사례처럼 가족들이 연예인의 개인 자금 그러니까 그 연예인의 개인 재산을 쓰는 경우들은 문제될 수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장윤정 씨 사례였었죠. 장윤정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2013년에 힐링 캠프 출연해가지고 했던 발언이 되게 화제가 되면서 그다음 사건이 막 불거졌는데 그때 장윤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은 어머니가 모두 날렸다. 은행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10억이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열심히 번 장윤정 씨의 개인 재산을 어머니가 다 쓰고 빚까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자 딸의 돈을 다 쓰고 빚까지 졌다. 장윤정 씨 어머니가 처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니까 직계 혈족이니까 어머니는 이 사건이 6월 27일 이후 지금 생긴다. 처벌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 우리가 뭐 흔치 않으니까 박수홍, 장윤정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꽤 있어요. 첫 번째 아역 배우들. 그리고 뭐 아역은 아니지만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막 데뷔해가지고 할 때 뭐 자기가 번 돈을 다 기쁜 마음에 어머니 드리고 아버지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뭐 쓴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예상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친족 상대례가 폐지되면 이런 일들이 막 불거져가지고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제가 알고 있는 연예 관계자들은 전부 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예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를 통해서 인기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가족 문제가 불거지는 게 대부분 뭐냐면 더 이상 안 될 때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지 이런 걸로 아버지나 어머니 그 가족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막 이런 걸로 시끄러워지면 그래서 결국은 또 가족이 처벌받고 그러면 이게 또 본인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또 참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참으려 하는 연예인이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좋게 보는 의견은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어렵게 연예인하면 되게 쉽게 돈 번다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연예인도 되게 힘들어. 드라마 영화 보면 쉬워 보이지만 그 드라마 같은 한 장면 찍으려고 막 바스샷 풀샷 몇 번씩 찍고 막 엔진하고 하여튼 어렵게 벌어요. 막 새벽까지 잠도 못 자가면서 촬영하고 막 그렇게 번 돈인데 특히 부모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는 가져가도 됐어요. 친족 성도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으니까. 자식은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지금처럼 손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하지 않게 조금이라도 이러다가 주저하는 마음을 해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나마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뭐 그 얘기가 가장 좀 심정적으로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끼리 돈 문제로 얽혀서 고소고발하고 처벌받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친족성돌의 폐지라고 하는 게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고 어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 가족사를 봤을 때는 친족성돌의 폐지가 맞는 방향 같아 보이긴 하는데 친족성돌의 폐지 이후 최초의 연예인 사건 이런 거 아마 또 할 거예요. 언젠가. 그런 날이 최대한 늦게 오기를 안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